네, 안녕하세요. 롤러터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8년 11월 30일 마지막 날이죠. 네, 퇴근길 시황 짧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할 말이 없고요. 이거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번 주 초에도 말씀드렸던 전망 그대로 그냥 뭐 진행됐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원래는 이렇게 급락 나왔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지받고 오는 걸 얘기했었는데 뭐 기술주 뭐 급락 나오면서 한번 밀렸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원하는 만큼 되돌려놨어요. 그죠? 신기하게도 이거는 과거에 11월 초에 이때 말씀드렸던 초에서 중 사이 계속 말씀드렸던 요 위에 있을 때 조정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뭐 그 지지를 받는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그냥 진행되고 있죠. 이거는 미증시는 대신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에 의해서 한번 밀렸다 올라온 것 뿐이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미증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썩 나쁠 게 없네요. 여기는 미증시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단기 반등 나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쪽을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약했어요.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제가 여기 그래서 이 라인 깨지면은 7300 라인 깨지면 안 좋다, 그럼 이중 바닥선 가는데, 원래 이중 바닥선, 전통적인 이중 바닥은 여기 이렇게 있죠. 저점이 하나 있으면은 여기를 깨질 않아요. 이 저점을 깨질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 저점이 나오면은 원래는 요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저점보다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게 이게 진짜 이중바닥이란 말이에요. 전통적인. 아시겠어요? 원래 이중바닥 얘기하는데 그냥 바닥 두 개면 다 이중바닥이 아니고 원래 전통적으로는 저점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점을 높이는 게 좋은 거고. 근데 지금 요즘 트렌드는 그래요.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요즘은 기존에 이걸 너무 많이 아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저점이 높아진다는 걸 다 아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도 HTS만 키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점을 한번 깨고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방식의 이중바닥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이게 트렌드, 이게 많아. 여러분들은 옛날 책만 보시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실제 차트에서는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물론 기존과 같은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편안한 거고. 근데 한 번 더 깬단 말이에요. 한 번 더 깨면 어떤 상황이냐, 원래는 저점을 한번 깨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N자형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N자형 하락을 안 하고 N자형으로 안 밀리고 요만큼 내려왔다가 조금 뭐 예를 들면 1000포인트 나오면 1000포인트를 깨서 한 900, 780 여기서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중바닥을 만든단 말이에요. 원래 1000포인트가 지지선이었으면은 1050포인트 뭐 아니면 1100포인트 이렇게 위쪽에서 두 번째 바닥을 형성한단 말이야. 1000포인트였으면 50포인트든 100포인트든 위쪽에다가 바닥을 형성한다, 두 번째를. 이게 전통적인 방식. 요즘에는 1000포인트 아래쪽에서 이중바닥을 형성해. 근데 하락 N자형으로 밀리진 않아요, 바닥에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 트랩이라고 하는 건데 그 강의는 나중에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6900 여기 기존의 저점이었던 부분을 깨고 이탈하고 내려왔죠. 그래서 6830포인트까지 내려왔다 올라왔다. 근데 아직 좀 약하다. 여기 7300 정도는 뭐 제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못 올라왔죠. 7300에서 한 7600 사이에서 놀면 괜찮아요. 근데 못 올라왔죠. 여기 저항 맞고 그 어제는 쉬어가는 거. 왜 그러느냐 알려드릴게요. 자, 미증시 뭐 이중바닥 만들고 반등, 현재 저항권, 그죠? 양시장 다 그렇죠. 나스닥 이중바닥 만들고 저항권이죠. 좀 낮은 저항권이에요. 저항권의 레벨은 달라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이 부분까지는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까지 다 올라와 있잖아. 근데 여기도 이중바닥을 만들었죠. 대신 다우는
우리가 속편한 이중바닥,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편안한 이중바닥이죠. 올라왔다가 급락이 엄청났죠.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을 만들었어. 어쨌든 다우도 이중바닥을 만들었네요. 나스닥도 그렇고 이중바닥을 만들고 올라와 있다 지금은. 아이고. 올라와 있다 지금은. 그래서 그만큼 올라왔어요. 여기도 뭐 다우지수도 한 요정도 보면은 요정도 보면 되겠죠. 여기 400 정도 보면은 여기서 뭐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위에, 여기 저는 한 800 정도의 의미를 두는 사람인데, 사실 여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구간. 그러니까 다우지수도 처음에 리바운드는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 지금은 좀 약한 거예요. 기술주들이 워낙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주인공은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원래 저항은 800인데 뭐 25,000하고 25,800 사이면 딱 중심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살짝 그 의미를 두었다. 기존에도 약간의 의미는 두고 있으니까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25,400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 그럼 다우, 나스닥 둘 다 저항이네. 우리나라를 볼까요? 잘 보세요. 일봉 차트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205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돌파해도 다시 밀려서 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 주에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근데 주 후반에 와서 분명히 어제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갭상승 나와가지고 2100포인트도 돌파해서 2100포인트도 돌파해서 2136까지 갔다가 음봉 밀리고, 오늘도 음봉으로 밀려서 결론적으로는 2100포인트 안에 왔어요. 그죠? 저항 돌파를 못했네요. 코스피가. 자,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조금 가까이 보여드려도 이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주봉도. 왜 일봉이 여기서 놀고 있으면 주봉도 당연히 안에서 놀고 있겠지. 2050에서 2100 사이에 2100을 돌파하면 윗꼬리 달고 내려온다. 뭐 주봉으로 뭐 여기 최근 10주봉 사이에 여기에 저항을 받은 의미 없어요. 그냥 2100포인트 돌파를 못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지금 저항권에 붙어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월봉상 이게 좀 안 좋았어요. 이게 나온 다음에 반등이 확 나오면서 여기 지난달에 원래 9월달이죠. 이거 9월달에 9월달에 여기를 돌파했었어야 돼 원래. 여기를 돌파했어야 된다고. 근데 돌파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쭉 밀려 내려왔다.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요 음봉 나온 요 구간을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했잖아요. 거래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5월달에 음봉 6월이죠. 6월달에 음봉 맞고 7월, 8월, 9월 해가지고 밀려 있다. 이렇게 밀려 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반등이 약하죠. 뒤집으면은 우리가 양봉 하나 만들고 이렇게 양봉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이렇게 눌리는 모습하고 똑같죠. 음봉으로 눌리는 거랑 똑같죠. 요거를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리면은 표시가 잘 나오겠지.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이렇게 음봉으로 눌렸다고 쳐봐요. 네, 이렇게 양봉 뒤에 음봉으로 눌린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럼 조정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양봉으로 여기만 넘어가면 된다. 요 구간만, 요 양봉의 꼭대기만, 꼭지점만 넘어가면은 다시 달려가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거 딱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가는 거,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거를 잘 봐요. 그러면은 뒤집어 놓으면은 매도해야 되는 거, 그거는 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시그널이 이미 나왔잖아요. 사면 안 되는 게.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을 회복하는 듯 싶던 이 저점, 기존 저점이죠. 여기 2300 초반인데 2300이라고 칠게요. 2300 쪽을 지난 10월 달에 강하게 이탈하니까 이거는 음봉 나오는 날인 거예요. 음봉 나오는 달인 거예요. 이건 급락이 나오는 달인 거고. 시그널 다 알려드렸고, 왜 이제 제가 9월부터 현금화 얘기했는지 알겠죠.
시그널은 다 나왔었어. 반등 나오면은 현금하고 현금 매매하셔라. 단기 매매만 하셔라. 짧게 치고 빠지기는 매매하셔라. 9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반등 나올 때마다 현금. 그리고 10월은 급락. 이거 현금 들고 있으면 이거 급락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생각보다 좀 더 밀렸을 뿐이지 급락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기존에 언급드렸던 부분, 시황 제시했던 부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급락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은 못 드리죠. 그러면은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현금을 많이 갖고 지금은 현금화를 다 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현금화를 하라는 것 자체가 왜 현금화를 해요? 장이 좋은데. 현금화 자체가 장이 안 좋으니까 현금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주식을 쉬어도 되는 날이고. 그리고 이게 이런 하락이 끝나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온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가라. 좋은 매수 타이밍은 왔죠. 이게 언제 온지는 저도 몰랐죠. 왜냐면 10월 중에는 오겠다. 10월 말 안에는 오겠지. 하순 정도에는 오겠지 했는데 조금 더 해서 거의 말경에 왔죠. 최고의. 근데 하순 정도부터 매매를 했어도 저점은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월봉상으로도 2100을 저항을 느끼고 있다. 공통점이 있네요. 미증시, 양대 증시 다 이중바닥 만들고 반등해서 저항권이다. 코스피, 일봉, 주봉, 월봉, 저항권. 그죠? 미증시랑 공통점이 생겼네. 자, 보세요. 코스닥 뭐 달라요? 코스닥도 매한가지죠. 700포인트 얘기는 710포인트 넘어가야지 확실히 넘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700포인트 위쪽에 윗꼬리 달고 밀렸죠. 월봉. 자, 주봉 볼게요. 확대해드리면은 주봉도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데 반등이 나오면서도 700포인트에서는 저항받고 밀리는 게 계속 나오죠. 자,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 보여드려도 650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했어요. 일봉. 제가 계속 코스닥은 650만 이탈 안 하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도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651까지 내려왔다가 계속 도전하는데 결론적으로는 700 돌파를 못했죠. 710포인트에서 맞고 밀린 것도 있고 돌파를 못하고 있죠. 공통점이 또 나왔네. 코스닥, 일봉, 주봉, 월봉, 저항권. 이제 아시겠어요? 왜 이번 주에 저항을 돌파하면 좋겠지만 돌파 못하고 다음 주를 얘기하는지. 이게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차트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여기까지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근데 기존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기술적 분석 월봉 일봉 뭐 이런 거 주봉보다는 기본 펀더멘탈 같은 경우를 얘기했죠. 국제 글로벌 이슈를 얘기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왜 또 그러느냐? 지금 글로벌 증시가 힘든 것은 이유가 뭐죠? 이것도 모르면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아시겠지, 당연히. 이거는 주식을 안 하더라도 대부분 아실 거예요. 힘든 이유는 이라고 해야겠죠. 힘든 것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래요. 뭐 미국 금리 인상도 있고 매파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도 있고 뭐 저기 유럽 EU라고 할게요. EU의 붕괴? 뭐 이런 부분? 뭐 이탈리아 뭐 예산안도 있고 뭐 브렉시트 뭐 협상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EU 붕괴 뭐 따지고 보면 많아요. 뭐 그래요. 유가 관련 최근에 급락도 있었고 이쪽 관련 국가들이 또 이제 미국이 항상 호시탐탐 노리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많아요. 이유는 찾으면 많아. 근데 제일 큰 건 이거야. 미중 무역 전쟁. 미국 금리 인상은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 보세요. 이거는 해소해 드릴게. 미국 FOMC 회의 하잖아요. 그럼 페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조절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미국 그 네노라는 최고의 경제 관련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해가지고 최고인 사람들 모아놓은 기관이에요. 바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하버드니 뭐 이런 뭐 좋은 학교들 다 막 나오고 박사학위 취득하고 각계 뭐 금융 분야에서 날고기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 세계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모아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당연히 나오죠. 근데 바보 아니에요. 알아서 조절해요. 신경 꺼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 이번에 처음에요? 2015년부터 얘기 계속 나오면서 금리 인상 하고 있었잖아요. 가속하면 안 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 파월이 계속 매파적으로 하면서 트럼프한테 힘 실어주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하면서 그래 그럼 이제 연기 끝내도 돼? 하면서 비둘기파적 발언했죠. 그러면 금리 인상 스탠스는 완화된다. 그러면 이거 악재 끝났죠. 해도 됐죠. 확정적으로 다음 달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뭐 굉장히 높게 보고 있으니까 다들 뭐 높게 보고 있으니까 인상은 뭐 현실적으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예요. 인상은 하되 내년에는 두세 번 정도 아니면은 상황 봐서 이런 완화적인 스탠스 엊그제 얘기한 그 스탠스만 유지하면은 끝이에요. 이거는 불확실성 해소로 끝나요. 금리 인상은. 아시겠어요? 이유 본 게 이건 멀었어요. 이거 언제 될 거야 그거는. 브렉시트 나오고 뭐 해도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잖아. EU 독일 프랑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멀었어요. 왜냐면은 EU를 뭐 나가네 마네 이런 국가는 많죠. 자기네한테 뭐 좀 더 해달라 이거예요. 다들 EU를 왜 만들었어요? 유럽 국가들끼리 이제 미국하고 1대1로 안 되니까 공동체 형성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득을 취하자 해서 만든 건데 이게 뭐 이득이 별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이제 투표해가지고 나가겠다 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이게 이득이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아직 이득이 되는 나라가. 그리고 이거를 독일은 절대 탈퇴를 못해요. 지금 이 이유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뭐 말씀드려도 될 텐데 이것도 뭐 타임 하나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독일이 의장국이잖아요. 독일이 의장국이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독일에서 굉장히 큰 관여를 하잖아요. 그래요. 독일 프랑스가 뭐 둘이 거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고 독일이 지금 여기 있는 이상 독일은 발을 웬만해서는 못 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옆 나라가 이제 아시아를 침공하고 해도 자기는 안 했다라고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경우가 뭐 우파 쪽이 많이 있지만 독일은 안 그러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배상하고 다 하잖아요. EU에서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봉사하는 게 많아요. 지금도 먼저 발을 절대 못 빼요. 그러니까 독일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이상 EU는 한동안 버텨요. 본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멀었어요. 저건 만약에 붕괴가 된다 해도 뭐 재편이 되든 뭘 하던. 그리고 영국은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상습적인 공동체 이탈 국가예요. 나중에 한번 뭐 TV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나중에 설명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유가는 애초에 $70 넘어가서 유지되는 게 힘들어요. 유지가 어렵다. 셰일가스 셰일오일 계속 얘기 나오죠. 셰일이 있어요. 미국에 셰일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100 다시 넘어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밀릴 수 있는데 단지 급락이 안 좋은 거예요. 급락이. 아시겠어요?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유가도 뭐 안정화가 되면 뭐 $40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근데 안 내려가도 그만 자유반등 구간이다. $50는 그렇게 뭐 엄청난 지지선은 아니다. 오히려 $40에서 $44 사이가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2016년 1월에 제가 선 다 그어드렸고 그대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게시물 찾아서. 다 그어드렸고 했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가, EU, 금리 인상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해결이 아예 안 된 거 이거죠. 미중 무역 전쟁. 자, G20, G20이 정상회담 열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무실 시간에 열립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내일은 오늘 주무실 시간에 열리고 내일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자,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저는 그렇게 엄청 잘 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글로벌 이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약세 심리가 강해질 때는
너무 좋게 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안 좋게 생각해 놓고 좋게 나오면은 땡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악의 경우는 이거예요. 자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요. 최악의 경우 나와선 안 되는 경우. 지금 미국이 이번에 협상이 안 되면 추가 관세 매긴다고 하죠. 이게 25%였나요? 그죠? 25%까지 올린다고 하죠.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럼? 이거는 다시 뭐 주가 좀 더 밀려야지 그럼. 그죠? 주가 좀 더 밀려야지 이러면은 야 거의 이런 거예요. 그냥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만나서 악수하고 나와야 되는데 서로 뺨때기 때리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거만 안 나오면 된다고 했어요 이번에. 그냥 가능성 높은 경우 그냥 이건 제 뇌피셜이라고 했어요. 가능성 높은 경우. 이거는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할 일이지 제가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확률은 볼 수 있죠. 제가 볼 땐 제일 높은 경우가 최근 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휴전. 야 조금 쉬자 우리.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고 뭐 만약에 진짜로 추가세 25% 하면 중국의 경기 침체가 어마어마해지고 그러면은 세계 경기가 한번 급격하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중국이 저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계속 이게 이어지면은 장기화되면. 그럼 미국은 뭐 멀쩡하겠어? 미국 당연히 다 전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세계 최고의 소비국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소비하는데 뭐 중국에다가 다른 나라는 수출 안 하겠어? 중국만 수출하겠어요? 이번에도 뭐 크리스마스 용품 같은 경우도 중국의 그 특정 도시 거기는 화랑이래잖아요. 다 거기서 만들어서 수출한대잖아. 거기는 지금 공장이 너무 쌩쌩하게 새벽까지 들어간대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서 중국에서 생산을 그렇게 하고 소비도 당연히 중국인들 하나씩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화되면 안 된다. 잠깐 우리 쉬었다 하자. 야 우리 숨은 좀 돌리자. 너무 싸웠다. 그런 거예요. 서로 막 주먹질하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술도 터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싸운 거야 지금. 근데 야 이거 계속 싸우면은 내년에 트럼프가 옆에 있는 짱돌 집어서 때리겠대요. 찍어버리겠대. 안 되잖아. 이게 싸우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주먹으로 적당히 하고 말아야지. 에? 적당히 좀 페어플레이 해야지. 짱돌 주워서 찍으면 안 되잖아요. 전 그런 건 좋아하잖아요. 옆에 의자 들고 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최악의 경우인 거고 제가 보는 가능성은 높고 야 우리 너무 오래 싸웠는데 야 우리 한 3시간 싸웠다. 집에 했는데 너도 좀 힘들지 나도 좀 힘들다. 좀 쉬었다 하자. 휴전. 이거 가능성 높게 봐요. 대신 중국이 시진핑이 지금 양보할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최근에 인터뷰에서 조금은 양보할 생각을 하고 중국도 뭐 수출만 하지 않고 수입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진핑이 한 발 물러섰죠. 그러면서 트럼프도 이거 계속 오래 지속되면은 좋지 않다. 좀 쉬자. 이게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중국이 무언가 양보를 한다. 중국이 양보를 한다. 이건데 뭐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패권을 잡기는 어렵겠죠. 이 상태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은 막으려고 하고 이건 계속 과거에 말씀드린 자료 많으니까 보세요. 뭐 그 엊그제 올려드린 그 심야 스토리 보시면 돼요. 태극기 시장 말고. 근데 중국이 한 걸음 양보를 해가지고 뭐 수출 품목이든 뭐든 뭔가를 하겠죠.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반독장이라도 나아가는 길이야. 휴전이. 이거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아셔야 되는 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휴전이잖아요. 우리랑 북한이랑 휴전 중이잖아요. 그동안 막 미사일 쏘고 막 연평해전 같은 뭐 비극적인 사건도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휴전이에요. 전쟁은 전쟁인데 휴전인 거예요. 아직 전쟁 중인 거예요. 휴전은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에요. 대신
한동안은 괜찮겠죠. 서로 숨고르기 해야 되니까. 제가 보는 제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이거. 그리고 진짜 베스트 최고의 시나리오.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알죠? 그냥 합의. 원론적이라도 합의가 됐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 세부 항목을 밝히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원론적 합의에도 자기들끼리만 하지 세부 항목을 밝히진 않아요. 당장은 나중에 뭔가 단계적으로 얘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세부적인 거를 뭐 잠깐 만나가지고 기존에 지금도 얘기는 하고 있겠지만 잠깐 만나가지고 뭘 확정지어갖고 땅땅땅 하고 때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이거면은 베스트. 이거면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 다 급등합니다. 이거면 베스트. 이거 나오면 이번 상황이 나와서 휴전이 나오고 중국이 조금 양보하고 해서 간다. 불확실성을 뒤로 미룬다. 이러면은 적어도 저항 돌파는 나와요. 최악의 경우 미국이 협상이 안 돼서 추가하는 그런 급락 한번 나오겠죠. 당연히. 트럼프 시진핑 뭐 만나가지고 이 새끼들 이러면서 그러면은 땀들 때리고 그러면은 급락 한번 나오겠지. 딱 요렇게 보시면 돼요. 최악의 경우 이거는 급락. 최악의 경우 협상이 아예 안 된다. 급락. 당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 높은 시나리오. 이거는 저항 돌파. 이번에 저항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니네 펀더멘털대로 알아서 해. 각 국가마다 좀 다르겠지만 알아서 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렇게만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저항 돌파하고 가는 척하다 잠깐 쉬었다가 산타랠리 식으로 한번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원래 산타랠리가 없어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원래 산타랠리가 없어요. 저는 원래 뭐 우리나라의 산타랠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 자료 찾아보셔도 돼요. 근데 미국이 산타랠리 나오면은 부분별로 종목별로 랠리가 나올 수는 있어요. 이 얘기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산타랠리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산타랠리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죠? 그리고 저항 돌파해서 요 정도 나오고 베스트는 그냥 급등이에요. 이건 급등이에요. 둘이 합의 나왔다. 이거는 전체 둘이 합의해가지고 피해보는 그런 업종 빼고는 다 급등이에요.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이거는 불확실성 완벽하게 해소됐다 뭐 이러면서 가면 가능성은 좀 낮게 보죠.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주말이니까 제가 조금 이제 한 30분 정도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왜냐면은 제가 이거는 감이에요. 아직까지는 뇌피셜이에요 하는데 시나리오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뇌피셜일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근데 저는 가운데 있는 이제 휴전을 보고 있다. 이거는 그냥 제 감인 거죠. 이거는 증시를 오래 해왔고 뭐 정치적으로 보고 하는 그런 저의 감인 거지.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나왔던 뭐 시진핑이 좀 양보를 하겠다 뭐 아니면 트럼프가 어제 뭐 휴전 얘기 나왔다. 그래요. 그거 될 수 있죠. 근데 여태까지 얘네가 말을 한 대로 다 지켰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뇌피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왜 나온 게 아닌데 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 예. 항상 얘기하죠. 저희는 분석가입니다. 예언가는 점집에 가세요. 예언을 듣고 싶으면. 그분들이 그쪽의 전문가인 거예요. 점 보시는 분들이. 저는 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 분석, 왜 글로벌 증시가 힘드냐 해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 뭐 금리 인상, 뭐 EU, 뭐 유가, 뭐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돼 있다. 금리 인상 뭐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 되게 해묵은 거예요. 근데 갖다 붙이는 거야. 악재가 필요하니까. EU 붕괴. 그리고 금리 인상 사실 요거 조금 더 있는데 그거를 다 말씀드리면 지금만큼 최소한 시간 최소한 이만큼 필요하고 아예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후 붕괴 이것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일단 붕괴는 안 돼요. 당장은. 중축이 되는 국가 중에서 뭐 독일이 뭐 이거를 붕괴시킬 이유를 못 찾고 있잖아요. 계속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독일은
최대한 자기네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할 때까지는 붙잡고 있을 거야. 그럼 괜찮아. 아직은. 유가도 이거는 뭐 유가 가면은 그냥 우리나라 건설주들 뭐 플랜트 하는 쪽에 좋겠지. 근데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거는 뭐 맨날 셰일이 나오는데 너 넘어가서 뭐 계속 뭐 죽어라 달리겠어요? 유가도 많이 올라왔어. 유가도 많이 올라왔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유가가 지금 내려온 것만 보시잖아요. 그죠? 여기 26달러에서 지금 최근에 내려온 것만 봐서 그러지 26달러에서 유가가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76달러까지.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코스닥 지수가 260에서 760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260에서 760 3배 올라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얼마예요? 700 정도죠. 네? 우리나라 코스닥 얼마예요? 700 정도죠. 이게 2000 간 거야. 2000. 코스닥이 지금 700에서 2000 갔는데 안 쉬어요? 쉬어야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급락이 나온 게 안 좋은 거지 유가가 지금 뭐 좀 밀렸다고 이게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기술적으로 봐도 딱 보이잖아요. 그거는 아니 가면은 가다 보면 쉴 수 있는 거지 뭘 쉬는 거 갖고 뭐라 그래. 급락만 안 나오면 되는데 최근에 악재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유가 급락까지 같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일봉, 주봉, 월봉, 저항권 다 보여드렸죠. 미증시랑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항대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느냐의 차이예요. 조금 더 높은 레벨에 다우처럼 형성되어 있느냐, 조금 더 낮은 레벨에 형성되어 있느냐, 요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이랑 기본적 분석이랑 같이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은. 왜냐하면 총정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의 경우, 가장 높은 제가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제일 좋은 경우, 이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차라리 뺨때기 때리는 게 더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저는. 최고 원론적으로 합의해서 단계적으로 일어나, 이건 거의 안 나온다고 봐요. 원론적 혹은 원칙적 합의라고도 많이 하죠. 원칙적 합의 뭐 이런 거. 근데 원칙적 합의 뭐 해가지고 단계별로 큰 틀에서 합의 이런 건데 저는 이걸 가능성 제일 낮게 봐요. 또 이제 욕하시는 분들이 있겠네. 다들 이걸 원하셨을 텐데 제일 가능성 낮게 봅니다. 차라리 뺨때기 때리는 게 좀 더 높고 제일 높은 거는 휴전이다. 요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 목소리를 만약에 팟캐스트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들. 그분들은 저희 카페나 유튜브 한번 오세요. 제가 여기 링크 다 걸어 놓으니까 게시물마다 한번 오세요. 오늘 거는 눈으로 좀 같이 보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기술적 분석을 같이 넣어드렸으니까. 웬만하면은 귀로 듣고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귀로 들으셔도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근데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더 정확해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 점집에 가지 마시고 경제 분석을 점집에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영화 뭐 국가부도의 날 나오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점집에서 한 건 아니죠. 그렇게 예언이 딱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 모레 이제 트럼프랑 시진핑은 어떻게 나온다. 뭐 그리고 점집 가서 알면 뭐해 그거. 어차피 우리는 대응 월요일에 할 건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현금을 조금 들고 가셔라. 저는 감은 좋다. 왜? 휴전할 것 같으니까. 요 정도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주말을 넘어가면 딱 될 것 같습니다. 11월 한 달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이 음성이 도움이 됐다 하면은 뭐 공감 하나씩 눌러주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고 하시면 저도 힘이 나겠죠. 저희 쪽에 이제 요 앞에 인트로랑 아우트로랑 이제 만들어준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거 하면은 제가 저 원래 구독이나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앞에 뒤에 붙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영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8년 11월 한 달 동안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저랑 못 넘어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다들 넘어가는 걸 원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원하는 만큼은 해줬어요. 최소한의 해야 할 만큼은 다 해줬어요. 11월은. 그러니까 뭐 실망하실 거 없어요. 12월에 할 게 있고 11월에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급락에서 11월에 해야 될 거는 해줄 만큼은 해줬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편안하게 보내세요. 이슈는 일요일 정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뭐 카페에 와서 질문하셔도 되고 하니까, 아니면은 저희 플러스 친구 뭐 메모드 스탁 등록해서 하셔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수고하셨습니다.